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건데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에 결정한 금리 인상폭은 0.75%포인트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미국 기준금리는 단번에 2.25%에서 2.5%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고 속도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연준이 이달에도 초강수를 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금리는 이제 우리나라 2.25%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관심은 이제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릴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9월에 열리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며 9월에도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0.75%포인트 수준의 큰 폭의 인상 여지는 남기면서 상황 따라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We might do another unusually large rate increase, but that's not a decision that we've made at all. So we're going to be guided by the data. At some point, it will be appropriate to slow down, and we haven't made a decision when that point is.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가능성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침체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언급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특히 4% 넘게 폭등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수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경기를 가라앉힐 수 있어서 언제 또 어느 정도 올릴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정육 코너 앞에 선 주부들이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꼭 필요한 것만 사며 씀씀이를 줄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좀 줄이는 거죠. 2만 원 쓸 거 10,000원으로. 체감으로 느낄 때는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7%. 조사를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 수치 4.7%는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건데 이 상승폭 역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넘게 떨어져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높은 물가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응답자의 약 80%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리기 전에 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과 최근 국제유가, 곡물값 하락세가 반영되는 다음 달엔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누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0월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어 물가 상승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는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2분기에 받쳐졌던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더 크게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물가는 내년까지 봐야 할 것이라며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 타격 등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런 위험한 시도는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 정권과 군대는 전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열린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19일 만입니다.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선제 타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설 국리를 하고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부셔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 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8,38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87,959명, 해외 유입은 425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9명 늘어난 196명입니다. 사망자는 2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5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두고 내부 총질이라고 표현한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권 내부는 하루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도 재차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권 대표 직무대행의 책임을 묻는 글들이 빗발쳤습니다. 또 자맹 중인 이준석 대표는 침묵을 깨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부 총질 문자 공개 2시간 만에 SNS를 통해 사과했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어제는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문자다. 자신의 사생활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확대 해석을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대정부 질문도 원만하게 이끌어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해프닝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당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 대표 대행의 책임을 따지는 글이 하루 종일 쇄도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문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고 김용태 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싫어하셨다는 소문이 원치 않는 방식과 타이밍에 방증돼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울릉도에 머물렀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고 적었는데 여의도 정치권을 그 섬으로 표현하며 겉과 속이 다른 양두구육 같은 곳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준석 대표가 오해는 하시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말한 것을 두고도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명확하게 이해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문자 공개에 윤석열 대통령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유출돼서 오해를 일으킨 것 유감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윤핵관이 함께 이준석 대표를 제거했다며 공세를 벌였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자 내용에 대해 종일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의 매일 진행했던 출근길 문답도 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참석을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이 개인 의견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대행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사적 대화로 규정하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지 노출이 돼서 국민이나 여러 언론들이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저는. 문자 내용을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이 일일이 지침을 준 일이 없고 이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이 이를테면 좀 어려움을 겪었다가 직무 대행을 맡아서 애를 쓰고 있으니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에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부 권력 싸움에 관심을 두니 민생이 어려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윤핵 관의 공동 작품임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문자 메시지에 적혀있던 강기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대통령실은 같은 이름의 행정관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문자 속 인물과 같은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리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첫 공식 회담으로 윤석열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세안 외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방산과 인프라, 경제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경찰국 설치 등을 둘러싼 경찰 내부 반발 사태가 조금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경찰관은 철회 의사를 밝혔고 경찰청 지휘부는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국 문제 등을 놓고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는 전국 시도경찰청 단위로 열립니다. 세종경찰청이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관내 경찰관 10명만 참석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고 있는 일이 없고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거니까요. 이번 주 내내 이런 회의가 이어집니다. 주말로 예고된 일선 경찰 회의를 앞두고 지휘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별도의 게시판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퇴 촉구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휘부에서 그걸 가지고 회의를 또 못하도록 계속 압박을 주니까 사실상 우리도 경찰관들 힘도 없습니다. 동력은 꺼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대해선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 경찰회의를 제안했던 현직 경감도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내부방에 올린 글에서 그는 국무회의 통과로 사실상 사회적 해결 방법은 없어졌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시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장회의를 주도했던 유사명 총경도 정지되지 않은 항의만으로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우 다행이라며 정치 이슈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선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는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좀 마무리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한으로 치닫던 경찰 반발 사태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남은 며칠이 중대 고비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오름세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오르며 장 초반 2,43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8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1.42포인트 오른 2,436.95에 코스닥은 6.88포인트 추가한 802.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며 반등했고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주의 나스닥 지수가 4%나 급등했습니다. 이에 국내 양대 지수도 1% 가까이 오르며 개장한 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오르며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고 LG이노텍 역시 2분기 호실적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눈에 띄는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일 주춤했던 2차 전지주와 개임주가 함께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08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은 지 9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업 중인 일본의 한 대중 목욕탕이
세계적인 문화재 보호재단으로부터 경영 자금을 지원받아 화제입니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대중목욕탕 이나리유는 1930년에 지어진 국가 등록 유형 문화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お風呂は61年。 61年。私もそんなもんかな。 하지만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 자금이 감당이 되지 않았는데 이때 대중목욕탕과 마을이라는 단체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건축가와 문화재 복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단체가 세계적인 문화재 보호기구인 월드 모뉴먼트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0여 개 후보 가운데 선정돼 20만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단 지원 대상 중에는 화재로 불탄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ありがたいし、残していこうかな、残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気持ちが何倍にも膨れてます。 이 돈으로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는데 그 결과 대중목욕탕을 멀리하던 젊은이들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서서 노를 젓는 스탠드업 패들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호수공원. 천천히 노를 저으며 물줄기를 가르는 사람들, 바로 스탠드업 패들보드 애호가들입니다. 언뜻 보면 서핑 같은 패들보드.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애호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서핑은 파도가 있어야 하지만 패들보드는 파도가 없어도 도심 속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第几回滑呀？第一回，有朋友在玩所以我觉得挺好玩的，我自己也买了一块玩一玩。 중국에서 패들보드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패들보드를 검색하면 4만 건이 넘는 검색어가 뜨는가 하면 SNS에는 패들보드 타는 사진이 경쟁적으로 올라옵니다. 지난 6월 한 달에만 패들보드 8만 개가 팔렸는데 1995년 이후 태어난 젊은 층이 주요 고객입니다. 패들보드의 전국적인 인기로 중국 각지의 호수와 강가는 주말이면 패들보드 애호가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도로 사이클 경기 대회 투르 드 프랑스는 사실상 남성 전용 대회였습니다. 33년 전에 여성 대회가 시범적으로 열렸지만 관심 부족과 재정난 등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여성 대회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성 경기가 끝나는 날 여성 레이스가 파리 샹젤리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체력적인 부분이 고려돼 3주에 걸쳐 21개 구간을 달린 남성 경기와 달리 여성 경기는 8일 동안 평균 120km 이상의 8개 구간을 질주합니다. Officialisé pour les femmes. Et donc tous les talents c'est pour les voir, c'est magnifique. 선수들은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 속에 뜨거운 혼신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So I'm really happy with this win. It was a really chaotic sprint and also long sprint. 여성 대회는 오는 31일 대장정을 마무리하는데 참가 선수들은 올해 대회를 계기로 여성 사이클링의 새로운 자극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맥칼렌 공원 근처에 이색 막대 아이스크림을 파는 아이스크림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누군가의 얼굴과 닮아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닮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모습이 영락없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Like this, you think? Yeah, I would say it's bold. I mean, you have the red eyes. I'm not going to say what that symbolizes, but you can guess. But yeah, pay your workers more. 한 개에 $10로 저렴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부자가 되길 원해서일까요? 시민들은 기꺼이 주머니를 엽니다. Dislike all of them kind of equally. Tastes pretty good. Tastes like a popsicle. 인물 아이스크림의 인기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부자를 먹으라라는 다소 강한 콘셉트가 고물가 시대에 오히려 통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를 이행할 핵심 기관인 공동조정센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빠르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 우수경 특파원입니다. 봉쇄됐던 흑해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모든 수출 과정을 관리할 공동조정센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엔과 튀르키예에서 파견한 군인과 민간인들이 공동 근무합니다. Bu merkezin vazifesi Ukrayna'dan ihraç edilecek tahıl ve benzeri gıda madde ürünlerinin Odessa, Çernomorsk ve Yüzne limanlarından 대표단은 위성 등을 통해 선박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며 합동 검사팀이 무기 선적 여부 등도 검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수요일 내로 곡물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 또한 일주일 내로 선적과 수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Halihazırda Ukrayna limanlarından çıkacak ilk tahıl yükü gemilerin hazırlık ve planlama çalışmaları devam etmektedir. 하지만 안전 문제와 추가 갈등 우려 등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최종 합의 직후 러시아가 오데사항을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합의 파기 우려가 나왔고 흑해에 설치된 기뢰도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this initiative is to ensure the safety and safe navigation of merchant vessels. So of course all of those considerations will be taken into account. 연말까지 수출 물량이 2,500만 톤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일단 공동조정센터 업무가 시작되면서 세계 식량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대면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80살 고령임에도 빠르게 회복이 된 건 향상된 코로나 대처 능력 덕분이라며 미국에선 누구나 대통령과 똑같은 예방과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치 직후 대국민 연설로 대면 업무 시작을 알렸습니다. 기후변화 관련 연설을 위해 미 매사추세츠 주를 찾은 지 꼬박 일주일 만입니다. Hello everyone. I've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바이든 대통령은 미 보건당국이 정한 격리기간 만료를 전후해 2차례 항원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닷새 만에 가벼운 증상만 겪고 완치된 건 백신 접종과 치료제 등 향상된 코로나19 대응책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누구나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 검사는 물론 치료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진료 방식도 특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don't need to be president to get these tools to be used for your defense. In fact, the same booster shots, the same at-home test, the same treatment that I got is available to you. 바이든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호응해달라는 당부지만 미국 내에선 아직도 인구 20%가 넘는 7천만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2만 명이 넘는 미국 내 확진자 가운데 80% 이상이 BA.5 변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도 걸렸던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증 예방 차원의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 전북 무주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버지와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막내를 구하려고 차례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운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 분안면 금강 상류하천.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일가족 3명이었는데 50대와 20대, 10대, 아버지와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물에 빠진지 모르고 저희도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 구명조끼를 갖고 막 뛰쳐가봤지.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 119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세 부자는 물살에 휩쓸려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25명을 투입해 2시간 넘게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끝에 세 부자를 차례로 찾았지만 모두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물에 빠진 막내를 구하려고 차례로 뛰어들었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들로 보이는 사람 한 사람이 가서 헛석거리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먼저 뚝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같이 따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 세 부자가 물놀이를 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의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겁게 데워지기 때문에 서쪽 지방이 더 덥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이 33도, 광주는 34도까지 오르는 반면에 속초가 25도, 울진이 26도 등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충남 내륙, 전북 북부와 경상도 지방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과 전주, 광주가 34도, 제주시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에 열대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올해는 일찍 폭염이 찾아와 온열 질환자가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수칙을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서해와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토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이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전라도와 경남 지방에도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